예, 운영 단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의 마지막 대가 산정 방법인 소프트웨어 재개발 미산정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 미산정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은 사용자의 업무나 업무적 절차 등의 기능 개선 요구 또는 하드웨어나 OS 등의 기술적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 발생되는 기능 개선 요구를 수행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 기능을 수정하는 업무로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추가하는 신규 개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또 일부 기능은 수정 없이 재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대상 여부입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의 대상은 3개 영역으로区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기능의 추가입니다. 당연히 없는 기능을 새롭게 만드는 기능으로서 기능 점수로 상정 시 100% 기능 점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첫 번째가 신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입니다. 타 시스템이나 타 모듈에서 사용하는 그 기능을 가져다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규 기능 또는 수정 기능의 영향을 받아 테스트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기능 점수당 단가에서의 시험 단계 비율만큼인 25% 내에서 기능 점수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즉 테스트의 수행 비율이 최저 0에서 최고 25%까지 임의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정 후 재사용 기능입니다. 수정 후 재사용 기능에는 기능 변경과 기능 삭제가 있는데요. 당연히 삭제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기능 점수로서 인정받을 수는 없고요. 기능 변경되는 대상만으로 기능 점수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수정 기능들은 변경률에 따라서 3단계의 영향 변경 계수를 적용하여 기능 점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재사용 난이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영향 변경 계수는요. 0.25, 0.5, 0.7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질문 사항으로 인해서 재개발과 유지관리에 대한 구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능 변경 수준이 유지관리 범위를 초과하면 재개발로 판단하고 그 이하이면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해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일반론적인 설명을 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가 초과하는 범위냐에 대해서 어, 혼선이 있어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해 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가이드에서는 기능 변경 수준이 대상 사업의 전체 규모 대비 연간 7% 이상의 기능 개선 요구 사항을 재개발 범위로 본다라고 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유지관리 발주 시점에 개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즉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가 1000fp다라고 가정할 경우 어, 사용자의 기능 개선 요구량이 70fp, 즉 1000의 7% 정도인 70fp를 초과한다면 그것은 유지관리 이 사업이 아닌 어, 새롭게 재개발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시라라고 공고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능 점수 방식인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를 적용하기 어려운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기능 변경 없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만 변경하는 경우,
또 역시 기능 변경 없이 내부 로직만 변경하고, 기능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의 프레임워크나 변경하거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와 같이 변경이 없다라는 뜻, 즉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영역의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투입 공수 방식을 적용하시라.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예외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의 절차별 주요 내용입니다. 각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사전 준비입니다. 재개발 대상의 업무를 선정하고 재개발 요건 정의를 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재개발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 유형을 식별하고 재개발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대상 기능 규모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앞 페이지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추가 기능,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 수정 후 재사용 기능을 통해서 재개발 대상 기능 규모를 산정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정 후 재사용 기능에 대한 보정 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사용 난이도를 산정하여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에 반영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4단계까지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전체 재개발 소프트웨어 규모를 합산을 내고 그거에 따라 소프트웨어 규모의 기능정전 단가를 곱하게 되면 보정 전 재개발 원가를 구하게 되어 있고요. 보정 전 재개발 원가의 보정계수, 소프트웨어 개발비에서 사용하였던 보정계수 값을 곱하면 보정 후 재개발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경비와 이윤을 합해 총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재개발비가 산정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재개발비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별 예시입니다. 첫 번째 사전 준비, 기능 요건 정의하고 대상 업무를 선정하는 것이 사전 준비였죠.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음, 대상 업무를 수정하겠다라고 대상을 선정하고 또 어떠한 인사 시스템의 어떠한 기능들을 수정하겠다 아니면 추가하겠다 가져오겠다 재사용하겠다라는 요건들을 정의하게 되면 1단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2단계는 소프트웨어 대상 기능 유형에 대한 식별 및 재개발 대상 규모의 산정인데요. 즉 인사 시스템에서의 수정하는 기능 또 총무 시스템에서 수정 없이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기능 또 추가적인 기존 인사 시스템에 없던 기능들의 추가 개발 요건에 의한 신규 개발 기능들을 식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기능들에 대해서 신규 개발 기능은 간이법 방식이든 상습법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100% 기능 점수로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은 앞장에도 설명드렸듯이 타 모듈이나 타 시스템에서 어,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와 재사용하는 것으로서 설계 및 코드 변경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통합 및 시험 활동이 요구되므로 그 시험 활동에 대한 비율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어, 기능 점수당 단가의 시험 단계 비율인 25% 내외에서의 비율을 적용하여 기능 점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험 단계 비율 범위의 적용 방법은 예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산정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이제 수정 후 재사용 기능인데요. 기존 소프트웨어 기능 중 변경 후 재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으로서 데이터 기능 변경률, 트랜지션 기능 변경률을 통해서 평균적인 변경률을 구한 후
그 변경률이 33% 이하일 경우에는 영양계수는 0.25, 33에서 66% 이하일 경우는 0.5, 66% 초과일 경우에는 0.7의 영양계수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4점짜리 이하의 트랜지션 기능이 33% 이하의 변경률이라고 한다면 0.25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1점의 기능 점수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33에서 66%면 4 곱하기 0.5 하면 2점, 또 66% 초과일 경우에는 0.75로서 3점의 기능 점수로 인정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사용 난이도는 전 페이지에 설명드렸듯이 수정 후 재사용 기능 규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보정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사용 난이도의 수준에 따라 수정 후 재사용 규모, 식별된 재사용 규모에 추가적으로 난이도를 곱하여 업이 될 수도 있고요, 다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재사용 난이도에 적용되는 두 가지 영역은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 또는 문서화 및 소스코드의 서술화 정도에 따라 50에서 10점까지의 난이도 점수를 두 팩터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계산을 하게 되면 재사용 난이도의 수준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 단계에서 식별한 신규 기능, 수정 후 재사용 기능,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에 대해 각각에 대한 기능 점수를 기능별로 한번 예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능 변경 내용들은 수정 후 재사용 기능으로서 각각의 변경률에 따른 변경 개수를 할당받고, 그 변경 개수가 곱해져서 최종 요 FP에다와 영양 개수가 곱해져서 수정 후 재사용 기능에 대한 기능 점수들이 할당을 받게 되어 있고요. 신규 개발인 경우에는 간이법에 의해서 산출된 7.5점이 100%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수정 없이 재사용 기능은 일단 간이법에 의해서 15.9, 4개의 기능의 합산이 15.9가 반영이 되어 식별되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럼 최종적인 재개발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한정하여 개발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규 개발 기능 규모 7.5FP는 100% 인정을 받게 되고요. 수정 없이 재사용 대상 규모는 15.9FP였죠. 15.9FP의 시험 단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기능 점수당 단가의 시험 단계 비율인 0에서 25%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25%를 적용하겠습니다. 즉 15.9FP 곱하기 25%를 적용하게 되면 약 4FP가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 수정 후 재사용 기능은 22.53FP였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재사용 난이도죠. 재사용 난이도를 임의로 가정하여 구조화 및 어플리케이션 명확화 정도는 40점, 문서화 및 소스코드 서술화 정도는 30점일 경우 최종 재사용 난이도는 1.28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2.53 곱하기 1.28을 하게 되면 28.8FP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7.5 FP, 4FP, 28.8FP를 합산하게 되면 최종 재개발 기능 규모 40.3FP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기능 점수당 단가인 55만 3천원을 곱하게 되면 보정 전 재개발 원가는 2,229만 4,366원이 나오고요. 소프트웨어 개발비 예서와 동일하게 보정 개수를 가정하여 5개의 보정 개수를 곱하게 되면 보정 후 재개발 원가는 2,521만 5,106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경비는 실제 필요로 하는 직접 경비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고요. 이유는 최대 25%까지
주게 되면 부가세 전 총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 대가가 이렇게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 단계에서의 예, 소프트웨어 재개발 미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